주민들하고는 당연히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마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마을 기록은 공공재예요. 누군가가 이걸 알았다고 알아낸 정보라고 해서 그 사람 거가 아니라 다시 마을로 환원돼야 되는 저는 공유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죄송하게도 활동을 하면서 제가 기획을 맡고 뭐 정리를 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강의도 저한테만 오고 사실 제가 조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조사를 하신 분이 있고 그분의 자료를 우리가 공유한 건데 이 조사하신 분은 나는 강의 같은 건 못해 이러셔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다 보니까 저한테만 너무 몰려서 제가 재작년부터는 나누어서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강의가 오면은 쪼개갖고 그분이 조사한 내용은 그분이 발표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아웃소싱하듯이 조금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정말기록단 같이 활동했던 멤버들 몇 분은 이제는 기록조사 정도는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 외부에서 강의 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같이 자료는 모아드리지만 본인이 본인 작업한 건 가서 강의도 하시고 하는 거가 조금씩 이제 되셔갖고 제가 그게 좀 뿌듯하고 마을 활동하다 보면 활동가 한 명의 능력은 자꾸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주민들은 계속 그 대상화에서 못 벗어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록 활동도 기록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내가 이야기는 모아다 줄 테니까 좀 알아서 해줘 이러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저도 계속 찾는 중이고 근데 이게 저희가 돈 받는 일도 아니고 사실 자긍심과 보람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내 생활에 지장을 줘가면서 이게 하시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마을을 기록한다라는 자부심과 책임감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 다음으로 연결될지 그리고 저희들 대여섯 명 말고 다른 분들이 이 활동을 저희랑 같이 하지 않으시더라도 하실 수 있게 좀 확대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항상 해요. 그래서 매번 더하기 축제나 버들리 축제 할 때마다 저희가 전시를 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을 기록이나 마을 활동은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 때 들어와서 활동했다가 바쁘거나 문제가 있으면 또 잠깐 빠지셨다가 다시 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기록당이나 정말넷은 조직을 하라고 사업을 줄 테니까 조직을 하고 사업 등록을 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못해요. 언제든지 오셨다가 또 언제든지 나가셨다가 그러는 진짜 얕은 저수지 같은 느낌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회의하시자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고요. 전시에 계속 참여하는 이유도 뭔가 마감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늘어져서 우리 전시 한번 더하기 축제 때 같이 할까요? 뭐 그러자 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일정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최연이가 사는 밥을 먹질 말았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밥 사드린다고 해도 아니야 내가 살게. 제가 밥을 산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지를 아신 다음부터는 근데 그러고 나서 전시 같은 거 하면 이거 힘든데 이거 이때까지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올해도 뭐 하나 했구나 뭔가 뿌듯함도 남으시고 그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책을 찍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하고 한 것들 계속 쌓아놓으니까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리 청수도서관의 조진순 관장님이 도서관 책 사고 뭐 볼펜 사고 하는 사무관리 있잖아요. 그거 아끼셨다가 저희한테 인쇄비에 좀 보태서 같이 책 내시자고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저희들 돈 내갖고 합쳐갖고 그래서 나오는 책들이에요. 사업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다행히 이제 그렇게 저희들끼리도 의미 있게 하고 있고 저도 제가 번 돈을 여기다 같이 의미 있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까 기록한 거 사진 같은 것들은 이제 각종 축제 때 정말 어두마한 축제가 있으니까 딱 보시면 되고 그 마을 기록물들은 주로 어딜 가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도서관들을 가면 되나요? 정릉도 저희가 비매품이어서 일부 배포한 다음부터는 저희가 다시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릉도서관, 청수도서관에 가시면 정말기록당이 했던 기록물들은 다 그 도서관들에 다 등록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 사실은 이 얘기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닌데 사실은 완전히 향토 사학자라는 얘기한 듯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근데 지금 솔직히
좀 얘기를 좀 더 해도 된다면은 아까 이제 20대 여성분들에 네.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또 마을 기록하는 거하고 그 완전히 단절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또 지금의 옛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적돼 있던 힘이 그냥 어딘가에서부터 되게 단절돼 있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서 또 20대들을 계속 염두에 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이라도 구체화된 뭐 20대 여성들을 이 연희쌤 주변으로 이렇게 모이게 할 만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있으신지 궁금해졌어. 일단은 활동하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10대, 20대가 많아서 그렇죠. 제가 너무 자연스럽겠다. 우리가 너무 10대, 20대를 모르더라고요. 너무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대, 20대를 좀 알 수 있는 기회들을 그래서 스포를 좀 하자면 정릉 도서관에서 올해 9월에 마을인 수다를 할 건데 청년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주제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 나간 이후에 홍보가 될 건데 그래서 그것도 온라인으로 아마 할 거라서 같이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그 정릉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고 서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하는 걸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정릉에서 오래된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기록했다면 또 앞으로는 이제 최현 선생님은 이제 또 정릉의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기록들을 또 계속 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드네요. 사실 저도 기록하지만 그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기록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 기록하도록 막 도장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기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왜 하늘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 사진을 365일 찍으면 작품이에요. 그렇죠. 기록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뭔가 이렇게 격식을 차려야 되고 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는 필요가 있고 그 기록은 유명한 어떤 기록학자의 말에 의하면 다른 시간, 다른 장소, 다른 사람, 심지어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소통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매개체인 거예요. 기록은 그냥 내 오늘을 살았던 나를 기억하고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딘가로 꺼내놓는 건 거죠. 어떤 형태든. 요 정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대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20대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10대, 20대는 네, 자기의 목소리를 갖고 있음에도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는 게 한국 문화상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있으면 어른들부터 이야기하게 되고 어른들 얘기할 때 끼는 거 아니고 약간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세대들한테도 네, 그래서 20대, 10대들이 그 이상의 소위 꼰대 세대들과 서로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 친구들한테 프로라고 할 게 아니라 어른인 우리가 자세를 바꿔줘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듣고 있는 것만 해도 꽤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수집하다 보면 저한테 아까 얘기해 주셨던 어르신분들도 옛날 얘기 재밌게 하시는데 현재의 본인은 나이 70, 80이 된 상태여서 외롭고 왜냐면 가족들이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뜨셨으니까 그리고 먹고 살 것도 걱정도 되시고 자식들도 걱정되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이 현실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옛날 것만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게 그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기록 활동은 소통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이웃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연구자로 가서 아무 지역에 가서 한 번 인터뷰하고 보고서를 내고 끝났으면 저는 다시 그분하고 만날 일이 없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에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분하고 그 이외의 관계가 계속 맺어져요. 그래서 그분의 현재를 외면할 수가 없고 그분이 몸이 아프시다 그러면 몸이 아프신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다못해 핸드레일이라도 불편한 보도블록을 고쳐야 되는 문제들도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의자만 하나 있으면 좋겠어. 다리가 아프더라고. 이러시면 그 버스 정류장에 의자를 놓을 방법이 없을까를 제가 찾게 되죠. 같이. 이렇게 삶이 연결되는 게 사실 마을 기록을 주민이 한다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이야기의 현재를 모으다 보면 현재의 우리가 불편한 지점을 바꿔내는 것도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서 마을 기록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주민공론장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공론장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지는 과정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20대 마을 활동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10대, 20대 분들 또는 직장인 분들 약간 소외돼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마을의 한 주체로서 활동을 해야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존재를 서로 확인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 다음은 그 다음. 제가 그래서 되게 나쁜 버릇이 이렇게 말이 많은 게 나쁜 버릇인데요. 그분들하고 만날 때는 말을 하지 말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목소리를 만드는 거에 20대 혼자의 개인이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 뜻에 같이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게 또 하나의 목소리가 돼서 바뀌고 그렇게 어르신들 그 유모차 맨날 얘기할 때 유모차로 가기가 어려운 보도블록들 있어요. 턱이 높다거나 그런 거를 개선을 하면 장애인들 휠체어도 잘 다닐 수 있고 보행이 조금 불편하거나 다리가 다친 젊은 청년도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쉬워요. 저상버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상버스 없었을 때는 굉장히 턱이 높았는데 저상버스 생기고 나서 사실 다리가 좀 덜 불편한 거 있거든요. 유모차가 가장 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길들을 만들면 약자가 아닌 사람들은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 내가 약자가 아니신 분들은 약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가고 사실 세대 교류를 일부러 하고 싶어서 제가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들한테는 나올 이야기가 별로 없으니까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들만 찾아다녔는데 되게 웃긴 게 종점 위치 버스 노선 번호가 어른들마다 계속 헷갈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찾고 있다가 작년에 찾긴 찾았어요 하나. 그래요? 그게 정릉에서 태어나셔서 50년을 사신 50대 주민이에요. 자기의 10대, 20대 시절의 경험이기 때문에 버스 노선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여기 내부순환 언제 생겼는지 심지어 내부순환 공사가 중단됐었대요. 본인 초등학교 시절인데 왜 중단됐나? 정릉 구간을 건설한 건설사가 한보건설이에요. 한보가 그때. 네네네. 그래서 요 구간이 공사가 안 됐던 시절이 있었던 이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차했던 게 기록을 한다 할 때 이야기가 많이 있으실 분들은 오래 거주하신 분,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태어나서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의 기억이 더 정확해요. 근데 저희는 50대를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40대, 50대는 당연히 얘기를 모르겠거니 했는데 그때는 생각을 바꿔서 자료도 더 많아요.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하시거나 지역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어쨌거나 활동가로 일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 조언을 드리자면 물어보세요. 자꾸. 곳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 당시엔 답이 안 나와도 그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답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찾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시면 이게 공동의 작업이 돼요. 저 혼자가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얻어지는 정보도 많아지고 단 공공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또 계속 만날 때마다 저는 풀어요. 동네 이야기하듯이 풀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알고 있는 얘기를 또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라서 마을 기록은 마을의 같은 우리가 공유해야 될 유산이자 공동체이자 굉장히 훌륭한 이웃을 만드는 소통의 수단이고 해서 그래서 계속 이 활동을 저도 이제 할 건데 어떤 형식으로도 계속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전화 통화나 뭐 서면으로는 사실 한계가 커서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안전한 인터뷰 대면을 할 수 있는 방법 구술을 하거나 자료를 찾을 방법을 저는 찾아야 되겠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서 받은 자료가 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마음대로 함부로 온라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동의해 주셨다 하더라도 이게 온라인에 가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료가 계속 쌓이고만 있는 거 요것도 저희가 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막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원래 있어. 원래 있어. 많아요. 원래 있답니다. 정릉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지금도 많이 받고 있고 조언도 많이 듣고 있고 이상하게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부모님이랑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자식이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의 이야기를 부모님한테는 할 수 없는데 제 부모님 연배에 되시는 동네 어른들하고는 할 수 있어요. 그분도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자식한테 못 하시지만 그렇죠. 저를 통해서 아 왜 우리 딸은 왜 시집을 안 가지 막 고민하시면 저도 되게 늦게 했어요. 39에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그 당시에 제가 안 갔던 이유가 뭔지를 그 빙의를 해서 대신 전달하기도 하고 네. 저는 엄마랑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전달해드리면 그분도 써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런 경험들을 같이 쓰는 그거가 마을 활동의 사실 의미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기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지금은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하다 보는데 저를 그냥 이렇게 막 다른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커지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저의 적성에도 맞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찾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정령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뭐 제가 엄청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요. 주로 이제 뭘 하시자고 많이 찌르고 다니는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또 의미 있는 순간들을 정릉의 주민들과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아까 이제 정말넷이나 정말 기록당의 문턱이 되게 낮다. 그러니까 이게 또 되게 뭔가 막 주고 싶어하고 왕언니가 되고 싶어하니까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는 언제든 이렇게 이걸 어디서든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나타나면은 원래 많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막 이제 모여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얘기도 잘하시는지 저도 이제 한 시간 내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되게 아쉽네요. 진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끝난 듯한 느낌이 나서 아쉽긴 한데 또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또 그 인간 채연이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포 역사에 뿐만 아니라 인간 채연이의 골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